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짧았지만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주는 이제 1학기에 마무리하는 주지만 교과 내용은 이제 2학기로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지리한 장마도 끝나고 이제 가을에 접어든다는 절기상 처서, 처서 때는 모기의 입이 돌아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유행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인 위생 철저히 지켜주시고 꼭 마스크 착용해서 우리 이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꼭 안전하고 건강한 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예, 오늘은 과학기술과 윤리 그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윤리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나스의 책임윤리입니다. 역대 기출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많이 출제될 겁니다. 오늘 풀 문제에도 요나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술론의 목적은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 활동의 영역을 넓히며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 절차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내용이 쉽진 않죠. 중간에 이제 내용이 없고 중약. 우리에게는 천연 우물이나 분수를 모방해서 만든 천연 우물, 분수, 예, 이건 어떤 이제 자연에 해당되겠죠. 모방해서 만든 인공 우물이나 분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물이라고 불리는 물을 만들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이 물을 마시면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생명이 연장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건강의 방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방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공기를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질병의 치유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내용이 좀 어렵지만 이 내용의 핵심은 결국 우리는 천연우물이나 분수 같은 어떤 어, 자연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을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노력을 들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과학적인 힘으로 가능하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상가 지금 여러분 이 문제에서 사상가의 입장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는 과연 사상가가 누구일까 이렇게 고민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건 굳이 사상가가 누군지 몰라도 특히 이 과학기술과 윤리 이 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과학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치 중립적인가 아니면 어떤 과학도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가 이런 쪽의 문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문항도 굳이 사상가를 몰라도 풀 수 있는 겁니다. 볼게요. 이 사상가 입장 가장 적절한 것은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주목해야 된다. 지금 위험성의 주목, 긍정적인 과학의 어떤 긍정적 측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죠. 2번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번영할 수 있다. 왜? 어떤 천연우물이나 분수를 모방해서 인공우물 그러면서 불리한 그래서 건강에 좋은 정답은 2번이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3번 과학기술의 바탕을 둔 이상사회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긍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4번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 그렇지 않죠. 이 자연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겸손한 자세 아니죠. 5번
과학기술의 유용성, 기술의 유용성은 얼마나 실생활에 잘 쓸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대한 강조보다 과학기술의 윤리적 성찰 아니죠. 이 유용성을 훨씬 강조하고 있는 문맥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자, 긍정의 대답할 질문을 찾는 겁니다.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윤리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의무. 나는 이것을 공포의 발견소. 공포의 발견소. 이게 아주 가장 핵심적인 실제 이 공포의 발견수라고 얘기한 한스 요나스, 드디어 요나스의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요나스의 그럼 yes 할 질문. 그럼 요나스 맞는 걸 고르는 거죠. 자, 1번.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가? 인간의 유능함이 유능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요나스는 주장을 했고, 그러한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맞네요. 2번.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한다. 아니죠. 요나스는 우리가 현재 이런 과학기술로 결국 미래 세대, 지금의 환경 문제가 도래됐다. 이 궁극적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발전시키는 이러한 것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게 아니죠. 과학기술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윤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3번. 현 세대에게 자연에 대해 일방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비윤리적인가? 현 세대,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자연에 대해 일방적인 책임을 비윤리적인가? No. 현 세대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까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도 있다라고 요나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노라고 대답할 겁니다. 4번. 세대 간의 호혜적, 세대 간의 서로 호혜적 권리와 의무를 통해 인류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여기서 세대라 함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나스는 미래 세대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 현 세대에 있다. 그러니까 호혜적인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미래 세대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노.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에 가져올 희망을 토대로 새로운 윤리를 정립해야 하는가? 과학기술이 아닌 어떤 윤리적 책임으로 또는 뭐 성찰 이거를 통해 가능한 거지 과학기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미셸 푸코는 벤담의 파놉티콘 나왔네요. 원형 감옥. 단순히 권총 형식이 아닌 한 명의 권력자가 대중을 감시하는 현대 감시 체제의 원형을 소개한다. 원형 감옥이에요. 푸코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항상 사람들을 감시하는 권력으로 인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감시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되며 결국 그것이 감시의 효과를 지속시킨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정보사회에서 정보 감시의 위험성과 관련해 전자 팝업건 사례가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 팝업티콘 사회 도래를 막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이게 그 빅 브라더라는 고전 소설에 나오는 개념이었는데 어떤 특정한 힘이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과거에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뭐 가상의 소설이었지만 얘기를 했었죠. 1984라는 소설에서 실제 이게 현대에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들 빅 데이터 이게 축적되면서
나의 어떤 성향, 쇼핑 성향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자동스럽게 여기에 저장되고 분석되면서 이제 그쪽으로 유도하게 하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근데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될 게 뭐냐? 보기에서 그걸 고르는 거죠. 기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 그렇죠. 내 정보가 사소한 정보라 하더라도 내가 승낙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빅데이터에 계속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허락을 안 했어도 이제 마음대로 도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억은 맞고요. 니은, 대중의 정보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창설해야 된다. 이게 빅브라더 같은 거, 예, 이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디귿, 권력 집단의 정보 독점 방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그쵸? 이게 정보가 특정의 독점이 되면 그게 힘이 되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검열을 통해 개인의 일탈행위를 검열, 이 검열도 어떻게 보면 이 독점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는 어, 어쨌든 개인의 허락을 받고 이게 특정 힘에 의해서 또는 특정한 곳이 이렇게 이제 갖게 되는 거대한 이제 힘이 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기억 2번이 됩니다. 자, 4번. 다음 글의 입자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과학기술은 자연현상으로부터 객관적 지식을 얻어내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이므로 과학기술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 이걸 같이 예, 중립이라고 얘기하죠. 과학기술은 사실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치가 기합돼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한 책임은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즉, 과학자의 책임은 아니다. 과학은 그 자체로 그냥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닌 팩트. 그래서 같이 중립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보기에서 그걸 고르면 돼요. 자,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 맞죠? 니은. 과학기술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여기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게 윤리적 평가를 하면 가치가 윤리적 평가라고 하는 건 가치가 개입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니은도 자유로워야 한다 맞죠? 디귿. 과학기술의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은 과학자 아니죠.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과학자가 아니에요. 과학기술은 특정 목적이나 가치의 영향하에 개발되어야 한다. 아니라고 중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력. 예, 지금까지는 어떤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 기본 문제였고요. 이제 다음은 수능 형식의 실전 문제 가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 대해서 모두 V표를 한 학생은 호혜성, 서로서로 영향을 주는 게 호혜성이에요. 호혜성에 기초하고 있는 전통적 이념에 따르면 나의 의무는 다른 사람의 권리이며 또 다른 사람의 권리는 나의 권리와 동일하다. 실존하지 않는 것은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실존하지 않는 것은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는 아직 존재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권리를 내세울 수는 없겠죠.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침해받아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존재하고 있다면 권리를 가질 수,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다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권리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근거로 권리를 가지지는 않는다. 실제로 존재하기 이전에는 어떤 생명도 존재할 권리를 죄송합니다. 가지지 않는다. 존재에 대한 권리 주장은 존재를 통해 비로소 시작된다. 자, 존재에 대한 권리 주장은 존재를 통해서 비로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윤리는 바로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윤리가 제시하는 책임의 윤리는 권리와 호혜성의 모든 이유와 상관이 없어야 한다. 즉, 우리만, 즉, 현 세대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쵸? 요나스입니다.
요나스, 요나스. 그럼 요나스에 맞는 걸 찾는 거죠. 현존하고 있는 사람만이 권리를 지닌다. 현존하고 있는 사람만이 맞죠? 현존하고 있는 사람만이 권리를 미래에는 아직 권리가 없죠.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사람만이 권리를 지닌다. 맞고요. 맞으면 갑을 정.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지닌다. 이 목적을 지닌다라고 했던 건 테일러예요. 테일러. 테일러.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이해하는 데는 당위로 해준다. 이게 요나스의 주장한 핵심 주장이죠. 맞죠?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해야 한다. 배려해야.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할 책임도 이것도 당연히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못 봤나 보네요. 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람만이 권리를 지닌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존재에 대한 권리 주장은 존재를 통해서 비로소 시작된다. 그러나, 그러나가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윤리는 바로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미래 세대, 즉 현존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이 권리는 미래 세대. 왜냐하면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도 지구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맞겠네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 맞고 여기에 맞고 여기에 맞고 하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병. 2번. 갑은 긍정, 을은 부정. 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쌤이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건 공부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실제 그 표를 그려서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릴게요. 이 갑과 을이 갑은 긍정하니까 갑은 yes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을은 부정이니까 을은 no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다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갑과 을이 어떤 입장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갑, 과학기술자는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연구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자는 연구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가 참 또는 거짓인지를 밝혀야 하며 다른 연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자는 자유롭게 진행하며 과학 기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져야 한다. 즉, 앞전에도 풀어봤죠. 과학기술 자체는 같이 중립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과학자는 같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 과학은 같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여기 볼게요. 과학기술자는 연구 과정에서의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당연하겠죠. 학문적 지식을 추구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의 결과물이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폭넓게 검토하여 확인한다는 거죠.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해야 된다. 즉, 연구하고 있는 과학 자체가 미래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해로운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를 중단해야 된다. 이건 결국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에도. 자, 이러한 갑과 을이 다르죠. 그럼 봅시다. 기억. 과학기술자는 객관적인 지식. 자, 과학기술은 객관적 지식. 이거는 과학자면 누구나, 즉 가치 중립적이든 가치 개입이든 과학은 객관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거죠. 예, 갑도 yes, 을도 둘 다 yes 하겠네요. 이은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는가? 여기는 중립이라고 했으니까 없는가 했으니까 없어요. yes 이렇게 얘기했죠. 반면에 아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no 없는가? 아니다. no. 자, 과학기술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윤리만을 준수하면 되는가? 연구윤리만을 준수하면 되는가? 여기 중립이기 때문에 연구윤리 준수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연구윤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가 되겠죠. 과학기술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다. 왜 같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 문제이기 때문에 다 yes. 자, 여기서 고르는 건 갑은 yes, 을은 하니까 예,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과학기술과 윤리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한스 요나스의 책임에 관련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 과학기술과 윤리 문제의 핵심은 과연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인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장은 무엇이고 다른 한편으로 아니다. 과학기술 그 자체도 어떤 가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핵심 주장이 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